저는요, 이젠 잠시 화장실 가는 길도 잊어버려요. 텔레비전을 켜놓고 뭘 보려 했는지도 금세 까먹죠. 이러다 정말 나중에는 제 옆에 있는 가족들의 얼굴도 못 알아보게 되는 건 아닐까? 그게 가장 무서워요. 이런 걱정을 하고 계신가요? 혹시 이런 말들이 남의 이야기 같지 않게 들리시는지요? 누군가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어쩌면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속 깊은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희미해지는 기억들, 어렴풋이 느껴지는 인지 능력의 저하 앞에서 우리는 종종 무력감을 느끼곤 합니다. 시니어분들의 가장 큰 두려움 중 하나로 꼽히는 치매. 그것은 단순히 질병을 넘어 우리 자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소중한 연결고리마저 끊어버릴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상상력으로 우리를 괴롭힙니다. 매일매일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이런 시련이 찾아올까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일구고 자식들을 키우며 희로애락을 겪어온 우리들이 정작 황혼기에 이르러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비극을 맞닥뜨리는 것은 아닌지, 어쩌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 저에게는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를 전해온 분이 계셨습니다. 이선자 할머니는 남편과 20년 넘게 해로하며 누구보다 행복한 가정을 꾸리셨다고 합니다. 언제나 웃음이 많으시고 정정하셨던 분이셨죠. 우리 영감은 나 없으면 못 살지. 암 그렇고 말고 하시며 너스레를 떠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늘 가족들의 중심에서 밝게 빛나시던 할머니였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점차 기억이 흐려지기 시작하더니 일상생활에서 소소한 실수를 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물을 끓이다 냄비를 태우거나 외출했다가 집 주소를 잊어버리는 시기였죠. 가족들은 처음엔 나이 탓이려니 했지만 할머니 스스로도 어렴풋한 불안감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추석, 가족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늘 사랑한다며 부르시던 남편분의 이름, 그리고 매일 찾아뵙던 아들, 딸, 손주들의 이름마저도 좀처럼 떠올리지 못하고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저기 저 사람이 누구였더라? 할머니의 공허한 눈빛과 함께 가족들의 얼굴 위에는 슬픔과 충격이 뒤섞인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활짝 웃던 할머니의 얼굴 위로 한순간 더 씌워진 공허함,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가족들의 찢어지는 가슴 얼마나 큰 고통이었을까요? 어제는 사랑하는 이의 이름을 불렀지만 내일은 어쩌면 그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게 될까봐 조마조마하는 그 마음을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을까요? 끝까지 안 보면 가족도 못 알아본다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닌 누군가의 너무나 절박한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치매라는 질병은 한 개인뿐 아니라 한 가정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 있는 무서운 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그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그저 끔찍한 미래의 한 조각으로만 남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부터 단 1분의 작은 실천으로 여러분의 뇌 건강을 지키는 용기를 내시겠습니까?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뇌는 생각보다 훨씬 더 유연하고 회복 탄력성이 뛰어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나쁜 습관을 개선할 때마다 뇌는 놀랍도록 변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아주 사소한 저녁 습관 하나만 바꿔도 놀라운 변화의 씨앗을 심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 작은 습관이 23주 후 다시 가족의 이름을 또렷이 부르고 행복한 순간들을 선명하게 기억하는 마법 같은 기적으로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망설이는 것은 단 1초도 아깝습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삶의 질을 바꾸고 소중한 인연들을 지켜내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중요한 정보가 될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소중한 기억을 지키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랫동안 많은 분들의 건강 이야기를 경청하며 그 안에서 해답을 찾아왔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중요해지는 뼈 건강에 대해 깊이 탐구하고 연구하면서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의외의 진실을 마주하곤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단순한 건강 정보 전달을 넘어 여러분의 삶을 더 활기차고
튼튼하게 만들어드릴 여정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제가 가진 건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진심을 담아 여러분의 뇌 건강을 위협하는 숨겨진 적을 밝히고 그 적을 물리칠 확실한 방법들을 차근차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습관처럼 들이키는 음료 속에 감춰진 뼈, 건강의 비밀과 같이 매일 반복되는 우리의 저녁 습관 속에 뇌 건강을 위협하는 함정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치매 없는 건강한 황혼을 위한 비밀,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볼까요? 여러분, 우리 몸에서 가장 복잡하고 신비로운 장기 중 하나인 뇌는 깨어있는 동안 끊임없이 활동하며 정보를 처리하고 새로운 것을 학습합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인 뇌는 밤이 되면 쉬어야 합니다. 단순히 잠을 잔다는 개념을 넘어 잠자는 동안 뇌는 낮 동안 쌓인 정보들을 정리하고 불필요한 기억들을 지우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청소 작업을 진행합니다. 뇌 속에 쌓이는 독성 단백질과 노폐물들을 배출하여 뇌를 다시 깨끗하고 건강한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뇌 건강, 특히 치매 예방의 핵심적인 원리입니다. 만약 이 청소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쓰레기가 제때 치워지지 않아 악취를 풍기고 지저분해지는 방처럼 우리의 뇌 속에도 독성 단백질과 노폐물들이 차곡차곡 쌓여 인지 기능 저하와 기억력 손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특히 아밀로이드 베타 플라크나 타우 단백질과 같은 것들은 치매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물질들인데 이들은 주로 잠자는 동안 뇌 척수액의 순환을 통해 배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잠의 질이 나빠지면 이 청소 시스템, 즉 글림프 시스템 GLYMPHATIC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독성 물질들이 뇌에 축적되고 이는 결국 치매 발병 위험을 현저히 높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종종 잠들기 전 무심코 행하는 습관들이 바로 이 중요한 뇌의 청소 작업을 방해하고 뇌 속에 독성 물질을 차곡차곡 쌓이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바로 치매 걸리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저녁 습관이라는 것이죠. 지금부터는 이런 안타까운 사례들을 통해 어떤 저녁 습관이 치매와 연결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단순히 무엇이 안 좋다는 경고를 넘어 실제 삶에 어떤 비극을 초래하는지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선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앞서 들려드렸지만 또 다른 두 분의 이야기를 더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가족이 겪고 있는 혹은 겪게 될 수도 있는 현실일 테니까요. 첫 번째는 70대 초반의 최명자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명자 할머니는 젊은 시절부터 밤샘이 익숙하신 분이셨습니다. 재봉 일을 하실 때도 밤새워 일을 마치곤 하셨고 나이가 들어서도 밤늦게까지 텔레비전을 시청하거나 손주들에게 받은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곤 하셨죠. 낮에 자면 되지 뭐라고 생각하며 늘 새벽 23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자리에 드는 불규칙한 수면 패턴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게다가 잠들기 직전까지 밝은 화면을 보거나 매운 음식을 드시며 뇌를 끊임없이 자극했습니다. 그러다 60대 후반부터는 뇌 MRI 검사에서 뇌 위축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익숙한 동네 골목길에서 방향을 잃거나 방금 먹은 점심 메뉴를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 빈번해졌습니다. 내 뇌가 나를 배신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똑똑하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는데 하시며 눈물을 글썽이실 때면 저도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명자 할머니의 사례는 만성적인 수면 부족과 불규칙한 수면 습관 그리고 잠들기 전 뇌 자극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뇌는 낮에 쉬는 것을 잠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오직 밤의 깊은 잠만이 뇌 청소와 회복을 가능하게 합니다. 두 번째는 60대 후반의 강만식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만식 할아버지는 은퇴 후 별다른 취미 활동 없이 주로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 시청으로 저녁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저녁 식사도 밤 9시가 넘어서 드시는 경우가 많았고 식사 후에는 과자나 과일 같은 간식을 습관처럼 드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텔레비전 앞에서 잠이 드는 경우가 많았죠. 몇 년 전부터는 말수가 줄어들고 무기력해지는 모습을 보이셨는데 가족들은 우울증인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점차 가족들과의 대화 내용도 따라가지 못하고 복잡한 문제, 해결 능력도 현저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병원 검진 결과 초기 인지 기능 장애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나는 늘 편안하게 쉬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내 뇌를 죽이고 있었다니 하시며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만식 할아버지의 사례는 밤늦은 식사와 간식 섭취, 그리고 활동량 부족이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뇌는 편안하고 수동적인 상태가 아니라 적절한 활동과 규칙적인 휴식이 병행될 때 가장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분의 사례는 우리의 무심한 저녁 습관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는지 섬뜩하게 일깨워줍니다. 단기적으로는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이러한 습관들이 수십 년간 쌓여 돌이킬 수 없는 뇌 건강의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런 문제들이 왜 발생하는지, 전문가들은 무엇을 경고하는지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잠을 자는 동안 하루 종일 쌓인 피로를 풀고 에너지를 재충전합니다. 하지만 뇌에게 있어서 수면은 단순히 휴식을 넘어 유지 보수와 청소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앞서 언급된 저녁 습관들이 바로 이 뇌의 중요한 유지 보수 작업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잠들기 전 뇌 자극입니다. 도쿄대학교 연구진은 밝은 빛, 특히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블루 라이트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멜라토닌은 우리의 수면 사이클을 조절하는 핵심 호르몬으로 이 호르몬의 분비가 방해받으면 쉽게 잠들지 못하고 설사 잠이 들더라도 깊은 잠, 즉 서파 수면 슬로 마이너스 웨이브 슬리프 단계에 도달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서파 수면은 뇌가 독성 단백질을 청소하는 글림프 시스템이 가장 활발하게 작동하는 시간대입니다. 따라서 잠들기 직전까지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습관은 뇌의 청소 작업을 방해하고 뇌 속에 아밀로이드 베타와 같은 독성 단백질이 쌓이게 만드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이죠. 불규칙한 수면 시간 역시 뇌의 생체 리듬을 깨뜨려 수면의 질을 저하시킵니다. 낮에 졸리고 밤에 잠이 오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늦은 저녁 식사와 야식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은 밤늦은 시간의 식사가 숙면을 방해하고 뇌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경고했습니다. 밤늦게 음식을 섭취하면 소화를 위해 위장이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이는 우리 몸을 쉬지 못하게 하여 깊은 잠에 드는 것을 방해합니다. 특히 고탄수화물이나 고당분 음식은 혈당 수치를 급격히 올렸다가 떨어뜨리는 불안정한 상태를 만들어 뇌 기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뇌세포의 에너지 대사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뇌는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소모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원활한 대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야식으로 인한 소화 부담과 불안정한 혈당은 뇌의 휴식을 방해하고 뇌세포의 염증 반응을 촉진하여 치매 발병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장기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체 활동 부족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에서는 꾸준한 신체 활동이 뇌 기능 유지에 필수적임을 강조했습니다. 신체 활동은 뇌로 가는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뇌 유래 신경 영양 인자 BDNF와 같은 뇌 건강에 이로운 물질의 분비를 활성화합니다. BDNF는 뇌세포의 성장과 생존을 돕고 시냅스 연결을 강화하여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저녁에 운동 대신 텔레비전만 보거나 앉아서 시간을 보내는 습관은 뇌로 가는 혈류를 감소시키고 뇌 활성 물질 분비를 억제하여 뇌세포의 노화를 가속화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신체 활동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뇌 건강에 매우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쉬는 것과 방치하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은 뇌를 건강하게 지키는 아주 중요한 습관입니다. 이러한 권위 있는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우리의 저녁 습관이 뇌 건강, 특히 치매 발병 위험과 얼마나 깊이 연관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은 동시에 희망적인 메시지도 전달합니다. 바로 나쁜 습관을 긍정적인 습관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뇌는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뇌는 매우 유연하여 뇌가소성이라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꾸준히 새로운 자극을 주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 뇌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소개해드릴 1분 뇌 활성화 운동과 함께 저녁 습관을 조금만 개선하시면 여러분의 뇌는 다시 활기를 되찾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가져올 기적을 직접 경험해 보세요. 여러분, 이제부터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 단 1분만 투자해서 여러분의 뇌를 지킬 수 있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5단계 운동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운동은 복잡한 도구나 넓은 공간이 필요 없이 여러분의 침대나 의자에 편안하게 앉아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 5단계는 각각 뇌의 특정 영역을 자극하고 뇌 기능을 전반적으로 활성화하며 숙면을 유도하여 뇌의 자정작용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매일 꾸준히 따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치매 예방 1분 뇌 활성화 5단계 운동법. 1단계 기억력 향상 손가락 체조 30초. 우리 뇌의 절반 이상은 손을 제어하는 부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손가락을 섬세하게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뇌의 전두엽과 두정엽을 효과적으로 자극하여 인지 기능, 특히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손을 사용하는 작업은 뇌의 운동 피지를 활성화하고 신경 시냅스 연결을 강화하여 뇌 기능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킵니다. 첫 번째 동작,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으로 동그란 원을 만듭니다. 동시에 왼손 엄지손가락과 새끼손가락으로도 동그란 원을 만들어 보세요. 이제 두 손을 동시에 바꾸어 보세요. 즉, 오른손은 엄지 새끼손가락, 왼손은 엄지검지손가락으로 원을 만듭니다. 그리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이 동작을 처음에는 아주 천천히 정확하게, 그리고 점차적으로 빠르게 반복해 보세요. 손가락이 꼬여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틀려도 다시 도전하고 집중하는 과정 자체가 뇌에 강력한 새로운 자극이 됩니다. 두 번째 동작, 손가락을 하나씩 펴고 접는 연습입니다. 먼저 오른손 주먹을 쥐고 엄지부터 시작하여 검지, 중지, 약지, 새끼손가락 순서로 하나씩 쭉 펴보세요. 그리고 다시 새끼손가락부터 시작하여 약지, 중지, 검지, 엄지 순서로 하나씩 접어 주먹을 만들어 보세요. 이제 왼손으로도 똑같이 반복합니다. 익숙해지면 양손을 동시에 진행하되 오른손은 펴는 동시에 왼손은 접는 식으로 엇갈리게 해보세요. 이처럼 복잡하고 정교한 손가락 움직임은 뇌의 실행 기능과 계획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2단계 뇌파 안정 호흡법 15초. 깊고 의식적인 호흡은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를 조절하여 뇌에 미치는 영향을 줍니다. 특히 깊은 복식 호흡은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하여 뇌파를 안정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 분비를 감소시켜 줍니다. 뇌가 이완되고 차분해지면 잠들기 전 뇌의 과도한 각성을 진정시켜 숙면을 유도하고 결과적으로 뇌의 청소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돕습니다. 편안하게 앉거나 누운 상태에서 한 손은 가슴에, 다른 손은 배에 올려보세요. 이제 코로 숨을 깊게 들이쉬면서 배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이때 가슴은 최대한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들이쉬는 숨보다 2배 정도 길게 입으로 천천히 내쉬면서 배가 다시 납작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 하나, 둘, 셋 세면서 들이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세면서 내쉬는 방식으로 진행해 보세요. 이 호흡법을 3회 반복합니다. 모든 신경을 오직 호흡의 깊이와 길이에만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외부의 모든 자극을 차단하고 오직 나 자신의 몸과 뇌에만 집중합니다. 3단계 오감 자극 상상 명상 5초. 우리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기 어려워합니다. 오감을 활용한 생생한 상상은 뇌의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등 다양한 감각 영역을 동시에 활성화하고 전두엽을 자극하여 창의성과 인지, 유연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긍정적이고 평화로운 이미지를 상상하는 것은 감정 조절에 관여하는 변연계를 안정화하여 정서적 평온함을 가져다 줍니다. 눈을 감고
여러분이 가장 평화롭고 행복하다고 느끼는 장소를 머릿속에 생생하게 그려보세요. 그것이 시원한 바닷가일 수도 있고, 고요한 숲길일 수도 있고, 혹은 어린 시절의 아늑한 집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 장소의 냄새는 어떤가요? 옛 짭짤한 바다 내음, 상쾌한 흙냄새, 아늑한 나무향. 어떤 소리가 들리나요? 옛 잔잔한 파도 소리, 지저귀는 새소리, 정겨운 옛 노래 소리.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어떤 색깔로 가득한가요? 피부에 닿는 감촉은? 옛 시원한 바람, 따뜻한 햇살, 부드러운 풀잎. 아주 짧은 5초간이지만 오감을 동원하여 최대한 생생하게 그 장소를 느끼고 몰입해 보세요. 이 과정은 뇌에 새로운 시냅스 연결을 만들고 긍정적인 감정을 심어줄 것입니다. 4단계 발바닥 자극 지압 5초 발은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신경과 혈관, 그리고 주요 혈자리가 모여 있습니다. 발을 자극하는 것은 전신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뇌로 가는 혈류량을 증가시키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 뇌세포에 산소와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되고 노폐물 배출도 원활해져 뇌 건강에 간접적으로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발바닥 자극은 신체 감각을 깨워 뇌를 각성시키면서도 안정적인 이완을 돕습니다. 양손으로 한쪽 발을 잡고 엄지손가락으로 발바닥 중앙 움푹 들어간 용천혈 부위를 꾹꾹 눌러주세요. 압력을 가하면서 원을 그리듯 마사지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동시에 발가락을 쭉 폈다가 오므리는 동작을 5회 반복합니다. 혈액이 발끝까지 충분히 순환하는 느낌에 집중해 보세요. 이제 다른 발로 번갈아가며 진행합니다. 만약 지압봉이나 마사지 볼이 있다면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발바닥에서 느껴지는 시원한 자극이 전신으로 퍼져나가며 뇌까지 활성화되는 것을 느껴보세요. 5단계 내일을 위한 긍정 확언 5초 우리의 뇌는 우리가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말에 놀랍도록 반응합니다. 긍정적인 자기 암시는 뇌의 보상 시스템을 자극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키며 자신감과 자기 효능감을 높여 뇌의 신경회로를 재구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잠들기 전 긍정적인 확언은 편안한 수면을 유도하고 다음날 아침 뇌를 더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눈을 감고 아주 차분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자신에게 속삭여 보세요. 마음속으로 되뇌어도 좋습니다. 나는 오늘 하루도 정말 열심히 살았다. 충분히 노력했고 나는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내 뇌는 지금 편안하게 휴식하고 있으며 낮 동안의 모든 정보를 잘 정리하고 있다. 나는 잠자는 동안 뇌가 깨끗하게 정화되고 더욱 똑똑해질 것이라고 믿는다. 내일 아침 나는 오늘보다 더 맑고 행복하게 깨어날 것이며 사랑하는 가족들의 이름과 소중한 모든 기억들을 선명하게 기억할 것이다. 나는 내 뇌의 힘과 회복력을 믿는다. 아주 단순한 문구지만 매일 밤 이 긍정적인 에너지와 확신을 뇌에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확언은 단순한 희망을 넘어 뇌의 긍정적인 변화를 명령하는 강력한 주문이 될 것입니다. 이 5단계 운동을 매일 저녁 꾸준히 반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뇌를 지키고 활성화하는 가장 쉽고 강력한 방법입니다. 겨우 1분밖에 걸리지 않는 이 운동들이 여러분의 뇌에 어떤 기적을 가져다 줄지 지금부터는 실제 사례를 통해 더욱 생생하게 느껴보실 차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겨우 1분 운동으로 치매가 예방된다고요? 설마요? 그렇게 쉽다면 모두가 다 건강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바로 그 작은 습관의 힘이 누적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저는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몇 분만 더 시간을 내어 제가 직접 만나 뵙고 이야기를 들었던 분들의 실제 사례를 들어보시겠습니까? 이분들의 이야기는 여러분에게도 분명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줄 것입니다. 박영수 할아버지께서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이셨지만 70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종종 물건을 둔 곳을 잊어버리거나 방금 한 말을 다시 반복하는 일이 잦아져 가족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셨습니다. 아침 식사로 무엇을 드셨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아직 밥 안 줬느냐고 되묻거나 중요한 약속 시간을 잊어버리는 등 일상생활에서 크고 작은 불편함을 겪기 시작하셨습니다. 스스로도 인지 능력 저하를 느끼셨지만 나이가 드니
어쩔 수 없지라며 체념하는 마음이 크셨다고 합니다. 어떨 때는 갑작스레 서러움이 북받쳐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을 보이시기도 했습니다. 내 뇌가 나를 배신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똑똑하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는데 하시며 눈물을 글썽이실 때면 저도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러다 이 뇌 활성화 운동법을 접하시게 되었죠.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에이, 이런 게 무슨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믿져야 본전이라는 마음으로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 5단계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손가락 체조가 영 어색하고 손가락이 꼬이기 일쑤였고 뇌파 안정 호흡법도 익숙하지 않아 코를 골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께서는 꾸준히 반복하셨습니다. 첫 주에는 특별한 변화를 느끼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운동을 마친 직후에는 뭔가 개운한 느낌이 드는 정도로 미묘한 변화를 느끼셨다고 합니다. 2주가 지났을 때부터 놀라운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늘 잊어버리던 안경을 어디에 두었는지 훨씬 더 쉽게 떠올리게 되셨고 손주들이 심부름시킨 물건 목록이나 잔소리들도 이전보다 정확하게 기억하는 자신을 발견하셨습니다. 그리고 3주가 지났을 때 가장 큰 변화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느껴지는 뇌의 상쾌함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밤새 개운하게 잠든 덕분에 낮에도 집중력이 현저히 향상되어 취미로 다시 시작하신 서예에도 더 몰입할 수 있게 되셨다고 합니다. 글자 한자 한자를 쓰는 과정이 예전보다 훨씬 즐거워지셨습니다. 가족들과의 대화에서도 예전처럼 멍하니 계시지 않고 대화의 흐름을 따라가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할아버지의 아드님은 아버지가 다시 젊어진 것 같다. 예전의 활기를 되찾으셨다. 웃음소리도 더 커지고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며 기뻐하셨습니다. 할아버지 본인도 내 뇌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다며 스스로에게 놀라워하셨습니다. 이선자 할머니도 이 운동을 매일 밤 빼먹지 않고 따라하시면서 비록 이름은 바로 기억나지 않더라도 남편분의 얼굴을 보고 아이고, 우리 영감하고 웃으실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단 1분의 작은 노력이 얼마나 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이분들의 사례가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60대 후반의 김옥분 여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김 여사님은 주변에 치매로 고통받는 지인들을 보면서 자신도 언제 그렇게 될지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계셨습니다. 혹시 내가 가족들에게 짐이 될까? 나의 기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공포는 수면 부족으로 이어졌고 잠 못 이루는 밤이 길어지면서 실제 기억력도 점점 나빠지는 악순환에 빠져 있었습니다. 건망증이 심해져 늘 메모를 하거나 해야 할 일을 잊어버려 자책하는 날이 많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제 강연을 들으시고는 어차피 잠도 못 자는데 잠들기 전 1분만 투자해보자는 마음으로 뇌 활성화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김 여사님은 특히 오감 자극 상상 명상과 긍정 확언을 중요하게 여기셨다고 합니다. 첫날에는 잡념이 너무 많아 힘들었고 제대로 상상이 되지도 않았으며 확언을 하는 자신의 목소리가 낯설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뇌에 새로운 길을 만들고 있다는 생각으로 매일 밤 끈기 있게 실천하셨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면서 점차 호흡에 집중하고 긍정적인 상상에 몰입하는 것이 이전보다 훨씬 편안해지셨습니다. 잠들기 전 뇌가 서서히 차분해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고 잠드는 데 걸리는 시간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2주가 지난 후 김 여사님은 잠들기 전 뇌가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고 무엇보다 숙면을 취하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밤새 잠 설치는 일이 현저히 줄어들고 꿈도 훨씬 더 선명해졌다고 합니다. 잠을 잘 자니 아침에 머리가 맑아지고 낮에도 활력이 넘쳐 친구들과 나들이도 자주 가시게 되셨습니다. 그전까지는 떠올리기 힘들었던 옛날 추억들도 점차 선명하게 기억나는 경험을 하셨고 중요한 약속이나 해야 할 일들도 예전보다 훨씬 잘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수확은 막연한 불안감에서 벗어나 내 뇌는 스스로 지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으신 것이었습니다. 김 여사님은 지금도 매일 밤 이 운동을 빼놓지 않고 하시며 잃어버릴 뻔했던 마음의 평화를 되찾으셨습니다. 가족들도 여사님의 긍정적이고 활기찬 모습에 모두 행복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두 분의 사례는 치매 예방이
결코 어렵거나 거창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오히려 아주 사소하고 일상적인 습관의 변화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이죠. 1분 운동 직후에 나타나는 개운함, 맑아지는 머리, 그리고 23주 후 느껴지는 놀라운 기억력 회복과 집중력 향상은 결코 허황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꾸준함이 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들입니다. 뇌는 운동하면 성장하는 근육과 같습니다. 우리가 매일 몸을 움직여 근육을 단련하듯이 뇌도 꾸준한 자극과 올바른 휴식을 통해 얼마든지 건강하게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시작하는 용기와 매일 꾸준히 실천하는 끈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치매 걸리는 사람들의 공통된 저녁 습관이라는 조금은 충격적인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절망만을 전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뇌 건강은 우리의 손에 달려 있으며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는 그 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뇌는 놀라운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의 노력을 통해 얼마든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괜찮을 거예요. 매일 밤 1분 제 뇌를 위한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러니 저는 앞으로도 사랑하는 가족들의 이름을 계속 부르고 소중한 추억들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아갈 거예요.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 당당함은 단순히 건강한 신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건강을 지켜내기 위한 노력과 성취감에서 비롯될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1분 뇌 활성화 5단계 운동법은 단순한 신체 활동을 넘어 뇌에 긍정적인 자극을 주고 정서적 안정을 가져다주며 나아가 치매 예방이라는 중요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 운동은 여러분의 뇌에 필요한 휴식과 자극을 동시에 제공하여 뇌의 회복, 탄력성을 극대화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또한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저녁 습관을 돌아보고 건강한 뇌를 위한 작은 변화를 시작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건강이 모여 우리 사회 전체의 건강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기억을 끝까지 지키는 일은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일입니다. 미래의 내가 오늘 나에게 감사할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매일 밤 1분 여러분의 뇌를 위해 투자하는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욱 밝고 행복하게 기억되기를 응원하며 저는 다음에도 건강하고 유익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